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예. 주 승자부터 좀 살펴볼까요? 배 소장님. 저는 이 사람입니다. 손세이셔널. 네, 예. 골이에요. 네, 예. 뭐 카타르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뭐 정치권 누구라도 승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도 상당히 지금 뭐 경기 침체 힘든 상황이고 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바로 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네, 정말 손흥민 선수 다쳤는데. 지난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상을 입고 바로 29분 정도 만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왔는데 손흥민 선수 의지가 대단합니다. 1%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 네, 가끔씩 뭐 옆도 보고 뒤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마스크를 낀 채 출전하겠다 이렇게 네. 의지를 더 높이고 있거든요. 보호 마스크죠. 보호 마스크. 예. 역시 대한민국의 선, 대한민국의 손, SON, 네, 손흥민 선수인데 실제 우리가 이 마스크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에서의 김태형 선수거든요. 이 김태형 선수가 부상을 입고 그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안면 마스크인데 당시에는 이게 뭐 특별하게 맞춤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들이 이제 긴급하게 착용하는 그런 네, 정도의 예. 도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마스크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그래도 김태형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서 썼는데 그때도 좀 뛸 때 달랑달랑 거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을 돌릴 때는 좀 코가 좀 이렇게 쓸어내려서 좀 아팠다,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2002년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마스크가 또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이 탄소 섬이라고 그러네요. 탄소 섬유로 이제 특수 제작되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 오셨네. 예, 손흥민 예. 선수가 이제 착용을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이 운동하는데 운동 활동 반경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맞춤형이고요. 워낙 요즘에는 이런 거 잘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운동 선수들 이제 야구 선수들도 아무 이 헬멧을 착용하고 나오면 저한테 다 머리에 맞춰요. 두상에. 네. 그래서 개별 맞춤 제작이다 그러니까요. 이거죠. 저한테도 맞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에이 배종찬 소장 머리에 맞는 헬멧 없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 머리에 맞춰서 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못 가게 되면 벤투 감독도 가슴이 철렁내리앉겠죠. 우리 국민들이 카타르 월드컵 보는 무슨 재미가 또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 포르투갈 또 상당히 또 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만큼 손흥민 선수 승자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뭐 당연히 우리 대표팀에서는 절대적인 존재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외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일단은 이 H조 16강 그 이제 어느 나라가 올라갈지 그거를 축구 통계 매체 옵타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예측을 했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은 한 29.1%. 그래서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외국의 매체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갤럽이 지난 10월 25일에서 27일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가능하다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60%가 가능하다. 네, 탈락은 17%였어요. 근데 예. 이게 손흥민 선수의 안아골절 당하기 전인 것 같아요. 조사가.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선수 역시 손흥민 66%. 그다음이 김민재 선수 뚝 떨어집니다. 21%. 그다음 이강인 11%, 황희찬 6%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도 그 안아골절 당했을 때 그걸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좀 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마스크를 끼더라도 이게 지금 3주 만에 나오는 거라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뭐 대체제는 없다.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벤치에 있더라도 나오진 일단 출전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우리 팀이 16강 반드시 달성한다고 보고 첫 경기에는 먼저 전반에 황희찬 선수가 한 골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전반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기다리던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 교체되면서 네. 두 골을 맞아 넣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골은 한 골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 예.
지금 이탈리아 리그에서 10월에 MVP 선수로 뽑힌 누구? 나폴리에 바로 김민재 선수가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까지 활동을 하면 우리 뭐 철벽입니다. 여기다가 또 황희찬 선수 있죠. 우리 뭐 워낙 이번에 또 훌륭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16강 되고 포르투갈이 아마 호날두 선수의 헛발질로 탈락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 선수는 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이자 주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영원한 캡틴이죠. 그렇죠. 그 외국에서는 뭐 30%도 안 되는 걸로 16강 가능성을 봤는데 우리는 두 배. 60% 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외신도 우리가 가장 정확한 외신은 YTN 타임즈거든요. YTN 타임즈에서는 거의 한 100% 전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16강 진출 못하면은 뭐 국내에 못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선수들이. 이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 저는 반드시 또 될 거고. 예. 설마. 기대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또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예. 우리 선수들 잘 싸우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렇죠. 뭐 물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로 손흥민 선수 꼽으셨는데 이은영 소장님 승자 누굽니까? 예, 저는 이게 진짜 요새 승자 꼽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배 소장님도 스포츠 스타를 꼽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용혜인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두 사람을 꼽았는데요. 네. 용혜인 의원은 이번에 그 이제 행안위 국감에서 굉장히 좀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어요. 이 용혜인 의원이 90년생 32세인데 자기 세대의 어떤 이 세대들이 참사를 당한 거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안들을 좀 알아냈는데 특히 이제 그 용산구청장에 대한 그 행안위 질의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박의원 구청장이 거짓 해명을 두 개나 잡아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공식 출장 의령군 행사 그 참사 당일날 의령군의 행사 갔다라는 게 공식 출장이 아닌 집안 제사였고 네. 그다음에 그 당일 29일 당일 용산구 당직일지 분석을 해서 여기가 이제 상황실이라고 계속 그 용산구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상황실이 아니고 당직실이었다 이걸 밝혀냈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박희원 구청장 그 CCTV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제 박희원 구청장이 저녁 시간대에 그 순찰 지역 순찰을 그 행사 관련한 순찰을 했던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속보 나온 것도 보니까 일단 출국 금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용혜인 의원이 이제 이런 출국할 것 부분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짚어줬고 사실 행안위에서 그 기성 정치인들 너무 그냥 소리만 지르는 모습에서 좀 돋보였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지금 승자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 좀 주목을 받는 인물이에요.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계속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그 언행 블린치 대통령이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지금 여당의 그 당대표 출마를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강성 발언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결국에 이제 민심의 편에 서겠다. 예.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제 그 아니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어요?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 주변에서는 안 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전원식으로 전해지는데 사실 이제 그건 좀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그 민심이 두렵지 않냐 해서 이제 당신과 민심이 있다면 사실 전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심에 맞는 목소리를 다른 의원들은 다 내는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민심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서 내고 있다. 그것이 과연 이제 당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유승민 전 의원은 색깔을 아주 분명히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차별화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역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동조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저울질을 하다가 저는 내년에 좀 정치 상황을 더 관망하다가 예. 본인의 독자적인 정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른정당과 국민의 또 바른 정당 그 안철수 의원과 함께 했었던 그 정당에서 가히 또 성공적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창당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제 유승민 전 의원만의 좀 아주 독자적인 색깔이 좀 뚜렷이 드러나는
정당 구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 저는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 전 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뭐 유 전 의원에 대해서 동지가 될 수 없다고 경고를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사람 정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 그래서 나왔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이제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내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이제 그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 오늘 한 얘기를 보면은 공천 협박에 권력에 아부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결국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버렸거든요. 네. 지금 유승민 의원 말하는 그 키워드를 보면은 헌법, 가치, 뭐 책임 이런 이제 그 좀 그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오늘 그 대통령 지지율 그 갤럽 조사 네. 나온 걸 보면은 긍정 평가가 이제 30%고 부정 평가 62%인데 자신은 62% 쪽에 서겠다라는 생각을 좀 굳힌 것 같아요. 네. 예. 62% 쪽에 네네. 서겠다. 그게 근데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은 글쎄 그거 잘한 결정일까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죠. 결국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정당을 시도는 해봤지만 가히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예. 그런 만큼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서 창당을 한다고 해서 그게 조직화되거나 가히 또 이 국민 여론을 좀 성공적으로 끌어낸다. 그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정평가 62%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네. 그것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고 자체 조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거를 대신해 주셔서 항상 그 그러니까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네. 그 뭐 근데 유 전 의원이 그 어쨌든 독자적인 길을 간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같이 합류할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부정평가 중에서는 또 중도층도 있고 또 보수층도 일부 있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앞으로 정치 행보를 넓혀 나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상당히 교감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이다. 그러면 저는 언제인가는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 후반이나 2024년 총선이 있는 해에 1월 정도, 2월 정도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MC 전용기를 배제한 거에 대해서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팀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번 주 승자 뽑기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뒤에 그 승자 꼽는 것만큼 어려운 패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승자 알아봤는데 이번 주 패자 살펴보죠. 배 소장님. 네, 저는 김은혜 수석으로 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예. 이번 주 패자다. 그렇게 한 이유로 뭐냐면 김은혜 수석 그러면은 뭐 말 잘하기로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 소문이 네. 나 있는 MBC 또 앵커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었고 네.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김은혜 수석이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패자로 했는데 바로 이제 행안위에서 운영이죠. 국회 운영위에서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의 노트에다 적었던 바로 웃기고 있네. 예. 이게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태원 참사 이 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김대기 실장도 심지어 엄청나게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과 또 표정이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심지어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일어서세요. 누구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역시 이 카메라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포착했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데일리의 사진 전문 기자가 이제 포착을 한 건데 또 다른 한 건입니다. 바로 이제 이 문진석 의원이 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민주연구 그 사진 이데일리 아닌가? 예, 제가 전해드린 이데일리 그래요? 같은 기자로 알고 있는데 기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데일리 사진 전문 기자를 조심하는 분위기도 국회에 있을 정도라는데 이 웃기고 인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김은혜 수석은 사과를 뭐 연신 또 했을 정도였고 그 다음 날에는 울면서 또 본인이 뭐 또 우는 내용은 관련되는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과를 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웃기고 있네 이거를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김은혜 수석이 이렇게 해명하지 않겠냐. 옷 끼어 있네 또는 옷 구겨지네. 자 인터넷 이야기였고요.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수석을 이렇게 세웠고 이제 야당 쪽에서 퇴장하라고 그러세요. 퇴장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퇴장이 됩니다. 퇴장이 되는데 이걸 놓고서 지금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뭐 어떻게 대통령 수석을 저렇게 혼을 내나 말이 되냐. 안에서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이제 공격이 들어온다. 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서는 또는 좀 이상민 장관이 왜 지금 수습에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느냐. 뭔가 좀 엇갈리는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 이제 김은혜 수석과 관련해서 나왔고 상당히 민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웃기고 있네. 그래서 패자로 선택을 했고. 패자를 꼽으실 때 좀 고민하지는 않으셨어요? 뭐 이번 주 여러 명이 좀 거론이 될 만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풍산계 파양도 이것도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놓고는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뭐 또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김은혜 수석을 또 패자로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MBC가 지금 상당히 또 논란의 여론의 도막이 올라 있는데 김은혜 수석이 또 MBC 출신이라서 거기서 점수를 더 땄군요. 네. 자, 이 김 수석에 대한 자질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이제 경질론을 일축을 했는데, 자 이건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야당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수석이 사실 이제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상당히 좀 유능한 언론인이었는데 지금 정치로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연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총기가 좀 흐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특히 김은혜 수석이 그 대변인으로서 이제 이 XX가 날리면 발언한 이후에 한동안 이게 좀 사라졌었거든요. 미디어 앞에 안 나왔는데 지금 그 운영위 때 처음 나왔는데 이게 또 웃기고 있네. 이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당분간은 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 쓰면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김은혜 수석이 한 말이 지금 올해의 말입니다. 올해의 말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래요. 현재 상황을 이 말처럼 정확하게 설명한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김은혜 수석 지키랴 또 이상민 장관 지키랴 지금 연타로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웃기고 있네. 이게 연말에 올해 그 또 회자된 가장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역설적인 거죠. 올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웃을 수가 절대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이 김은혜 수석의 메모 웃기고 인내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연말에 모든 자리에서 웃기고 있는데 이 단어, 이 말이 계속 쓰일 것 같아요. 네. 씁쓸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게 뭐 속마음을 드러낸 건 아니냐. 사실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서로 웃기고 있네라는 얘기도 서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정치판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워낙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워낙 감정 싸움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정치권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반면교사 잡는 것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내뱉는 것은 사실 자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더군다나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카메라가 거의 전부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찍혀요 지금. 왜 계속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해서 그 카메라에 찍혀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또 국회에서도 또 게임한 의원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예, 생각이 예. 드냐면 아예 온몸을 뭐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도구까지 포함해서 이 필터 보호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 그걸 이제 썼잖아요. 그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업무가 너무 피로한가 봐요. 피로가 중첩됐을 때 저렇게 이제 좀 약간 해이해지면서 저런 것들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패자 살펴봤는데 이은영 소장님은 이번 주 패자 누굽니까? 네, 저는 MBC를 배제한 대통령실을 꼽았습니다. 지금 이 MBC가 이제 먼저 떠나서 지금 현지에는 도착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 탄압이다, 언론 통제다. 그리고 그 외국 외신들조차도 이거는 언론 통제고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MBC만 콕 찍어가지고 지금 탑승을 못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에 이게 그 기자들, 언론인들을 그 위축시키는 효과, 치명 네. 이펙트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지금 MBC 배제한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 취재 편의를 그동안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제공해 왔는데 지금 국익에 해하는 일들을 이 언론사가 계속했고 외국 편파 방송을 계속했다라는 게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지난번 그 미국에서의 이 XX 발언이라면 SBS도 사실 우리도 보도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SBS도 탑승을 금지시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MBC만 콕 찍었다라는 거는 이게 좀 그 외에 다른 대선 경선 때부터 그 여사님에 대한 것까지 다 중첩되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 언론과 정부는 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딱 찍어갖고 탑승을 못하게 하는 거는 망신주기나 왕따, 네. 모욕주기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탄압 아니다. 취재 편의만 제공 안 할 뿐이지. 뭐 취재는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MBC가 그동안 가짜 뉴스를 워낙 많이 해왔고 네. 허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MBC와 관련해서는 저도 우리 시간에서 이제 우리 정변성부 시간에서도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다른 수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건 해버리면 진행 중입니다. 그건 진행 중인데. 네, 진행 중인데 온 국민들이 MBC에 대해서 너무 이게 부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지금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신에서도 관련되는 MBC 관련된 충돌이 상당히 많이 보도됩니다. 이러면 결국 우리 국격의 이미지로서는 썩 좋을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을 통제한다 이런 식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을 신경 안 쓴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나 또 MZ 세대들은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도 이 언론 통제 아니냐 이렇게 돼서 MBC를 오히려 또 중심에 놓고서 서로 더 대결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오히려 이럴 때 좀 정치적인 고도의 지략은 오히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국민의힘에서 못마땅하면 저는 더 잘해줘야 된다. 더 잘해줘야 네,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 사람들은 대중들은 국민들은 놀라는 거죠. 오히려 토스트빙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그 박유식 기자 질문 한번 나 받아볼까요? 이러면은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보이죠. 더 신경을 쓰는구나. 네. 제가 이제 이거 우리 방송 시간이 많지 않게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박찬종 의원하고 또 YS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정치적 라이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YS가 박찬종 의원을 이제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오기만 해봐 내가 정말 강하게 받아쳐줘야지 그랬는데 막 강력하게 YS가 오면은 자기를 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찬종 의원을 찾아가자마자 바로 손을 잡습니다. YS가 기도합시다 박동지. 그러니까 이제 예. 박동지의 마음이 확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YS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오히려 이럴 때 더 통크게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더 MBC가 깜짝 놀라서 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네. 사실 지금 좀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배종찬 소장님을 그러면 뭐 심하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허위 보도를 한 기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가서 밥도 더 사주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요, 진짜. 예. 어. 다들 놀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약간 그렇게 해요. 그게 약간의 안 보이는 룰 같은 거예요. 한번 정치권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있다. 정치권 주변에는 그렇게 한 번 더 멀리 볼 스킨십을 하는 것도 없고 거죠. 이현영 소장이 저를 뭐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그런 데서는 항상 사랑으로 아, 네, 그렇구나. 호영으로. 저도 그러면 계속해서 좀 비판을 좀 해야 되겠네요. 방송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좀 전에 MBC 가짜 뉴스를 그동안 해왔다라고 이게 좀 얘기가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MBC 기자들은 좀 상당히 좀 불편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 그 MBC 배제된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전용기를 탈 때 언론사가 돈을 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렇죠. 예. 이거를 편의상 그냥 무상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언론사가 돈을 내고 타고요. 그리고 전용기 안에서 사실 간담회나 기자들과 스킨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올 때는 또 한 잔 또 돌기도 하거든요. 이 기내 안에서 음. 서로 이제 스킨십을 좀 더 푸는 그런 게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진데 이거를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건 상당히 지금 취재 제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트럼프가 CNN을 그 백악관 출입 금지시킨 것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제 그때도 이 출입 금지를 시킨 거의 이유는 그 보도 그러니까 그 취재하는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출입 금지시켰지만 결국엔 한 일주일 뒤에 풀었고 그다음에 또 CNN이 이거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MBC도 이거를 지금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헌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정부가 이렇게 각이 져버리면 이건 좀 안 좋다. 국익을 위해서 안 좋다. 그 뭐 언론과 정부가 항상 좋은 관계만 그 유지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항상 긴장이고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그런 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뭐 청와대 출입을 언론사를 이제 금지한 적도 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기자실에 대못질한다 이런 기자실을 폐쇄했죠. 예,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개방형 브리핑제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DJ 때는 기자단끼리 서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또 차단하는 그런 이제 시도는 있었는데 그게 결국 국민들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언론사와 대립각을 세우면 그만큼 여론에 또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적절한 좀 조치 또 관리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제 배 소장님 관련한 내용이 이제 이번 주 승부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MBC 취재 배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MBC와 이 윤석열 정부는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3사가 발표한 이 6개월 대통령 임기 6개월의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도 MBC, KBS, SBS에서 MBC만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MBC가 뭔가 좀 조사 결과가 더 나쁠까?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KBS 어디가 조사하느냐 이것도 이제 같이 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결과의 결과 수치에 따라서 KBS를 태울까, SBS를 태우지 말까, 아니다 다 태우지 말까, 다 태울까,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나오는데 그게 하우스 이펙트인데 지금 MBC 자료 보면 제일 높게 나왔어요. 방송 3사 중에서. MBC 좀 너무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응답자들이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거 하루 아침에 출근하고 뭐 회사 가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골치 아픈 게 많은데 또 정치권 뉴스 보면서 찡그리게 되고 이러면 사실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호 웃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면성부 들으시면서 더 좀 통 큰 그런 정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순방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보여줘야 될 모습 어떤 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한중 지금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이 계속 잡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또 걱정하는 게 지난번 그 나토 갔을 때라든지 또 그 정상회담 속에서 47초인가 8초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스쳐가듯한 그런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최대한 그 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참모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대통령은 예. 거기에 실려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성한 안보실장도 그렇고 더 각별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세안 관련돼서 지금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YTN 또 TV로 보다가 왔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래도 상당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지금 또 민감하거든요. MBC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좀 이번에는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또 14, 15일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했는데 이 G20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과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 오는 데다가 주제 관련되는 내용이 식량, 에너지 그리고 또 안보 또 보건이거든요. 팬데믹 뭐 우리 말하는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좀 많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예. 했다고 또 보고 잘 좀 성과를 내는 그렇죠. 예. 순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예. 네. 자, 이은영 소장님은 이번 주 승부처를 네. 6개월 이제 임기 6개월 지난 대통령의 스타일을 꼽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갤럽 포함해서 지금 방송 3사까지 다 조사 나온 거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딱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네. 부정평가는 지금 60%대 있어요. 그래서 이 3대6 구도가 지금 깨지지가 않고 있고 그 아까 이제 그 날리면 바이든 그때도 보면은 네. 날리면으로 들었다 29%, 바이든 들었다 58.7% 이게 미디어 토마토가 9월 26, 28일 날 조사에서도 그때부터 이 3대6 구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3쪽에 계속 서 계시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지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거는 네. 그 오른 요인들이 그 60대 이상에서 9%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성향층에서 5%포인트, 이제 TK 지역에서 5%포인트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보수가 좀 결집됐다. 그런데 그 떨어질 걸로 예상했는데 그래도 1%포인트가 오른 거는 네. 이게 좀 수해 때랑 대통령 그 대응을 비교를 사람들이 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자층에서 예. 수해 때와 이번 참사를 좀 비교해서 그때보다는 조금 대응이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래도 큰 어쨌든 폭으로 뭐 빠지지 않았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미흡했다 하는 게 그렇죠. 60%가 넘잖아요. 70%에 네, 가까이. 70%. 예,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예. 긍정평가 이후에도. 이건 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뭐 이것까지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조사에서 한국갤럽 조사가 1%포인트 올라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69%입니다. 60대에서는 52%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정쟁이나 또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떠나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려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순방간 G20도 경제가 중요합니다만 예, 무엇보다도 이 실물 경제, 부동산을 더 적극적으로 더 예. 집중적으로 챙겨야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또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뭐 위기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중도층을 또 끌어들이려는 노력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경미입니다. 예, 경미. 이번 주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